예, 시장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강한 흐름으로 가고 있고요. 오늘 챙겨야 될 변수들이 대단히 많은데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내렸죠. 속보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고요. 자세한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금리 인하는 사실 어느 정도 예측을 했었는데 사실 성장률 전망치가 내려간다는 게 우리 시장에도 부담이죠. 금리 인하에 따른 기대감보다는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을게요. 임태성 기자 전해주십시오. 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2.5%로 인하했습니다. 지난 2월 인하 이후 석 달 만에 금리를 내린 건데요. 저성장의 늪이 넓고도 깊은 만큼 완화적 통화정책을 펼친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한국은행은 올해 경제성장률을 기존 1.5%에서 0.8%로 반토막 하향 전망했는데요.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에 빨간불이 켜진 데다 차갑게 식은 내수가 경제 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사실상 기준금리를 낮추면서 올해 저성장을 공식 인정하고 경기 부양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시그널을 내비친 겁니다. 2% 안팎을 유지하고 있는 소비자 물가 상승률도 인하에 영향을 끼쳤습니다. 석유류 가격의 하방 요인과 농축수산물, 근원상품의 상방 요인이 맞물리면서 한국은행의 물가 안정 목표에도 근접해 있습니다. 최근 원화 강세 흐름이 이어진 점도 이유 중 하나입니다. 이번 주 원달러 환율은 1360원에서 1380원대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미국의 관세 정책과 재정 건전성 우려 등으로 대표적 안전자산이던 달러의 수요가 약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한마디에 관세 정책이 급변할 수도 있고 또다시 한미금리 차가 2%포인트로 벌어진 점은 우려되는 대목입니다. 가계부채도 신경 써야 할 부분입니다. 토지거래 허가제 재지정과 수도권 부동산 집중 등으로 우리나라 가계빚은 어느덧 1930조 원까지 늘었습니다. 금융당국은 오는 7월 스트레스 DSR 3단계 시행으로 고강도 거시건전성 관리에 나선다는 입장이지만 이번 금리 인하가 가계부채 증가를 부채질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은행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지수 한번 확인할까요? 코스피가 2,700을 넘었습니다. 사실은 2,700에 대한 부담감 한 2,650 정도가 몇 차례 저항선이었었잖아요. 근데 주변의 환경들이 갑자기 또 좋아지면서 2,700을 넘습니다. 2,700의 안착 조건인 대형주, 반도체 상승, 거기다가 트럼프 관세에 대한 제동 이런 것까지 걸려옵니다. 네, 돈이 모이는 곳의 전략들, 머닝 전략, 시장에 관심이 있는 기업들 이야기, 섹터 이야기 하겠습니다. 오늘은 신한투자증권 구로지점 정석현 PB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거침없는 정석현 PB입니다. 네, 뭘 물어봐도 시원시원하게 얘기하는. 저희가 이제 시장에서 관심을 받고 있는 유망 기업들 두 종목을 비교하면서 그 가운데 더 좋은 기업을 발굴하는 이런 코너로 저희가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요, 한화오션과 HD현대미포, 조선주이군요. 둘 다 사실 괜찮은 기업이죠. 비교를 좀 하겠습니다. 일단 조선주의 전반적인 일단 분위기 자체는 어떻습니까? 여전히 수주 잔고는 꽉 차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네. 앞으로의 수주도 여전히 견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일단 중국 조선사에 대해서 미국이 계속 규제를 들어가고 네. 있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반사수혜를 얻는 것은 단연 우리나라의 조선소일 수밖에 없고 이런 부분에서 가장 주목받았었던 가장 큰 대형 3사, 네. 하나오션, 삼성중공업, 그다음에 HD 한국조선해양 요걸 관련해가지고 이제 계속해서 주가가 많이 올라왔었는데 이제부터 조금 조선주 간의 주가 흐름의 향방이 달라질 수 있을 것 같다는 게 조금씩 보여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HD 현대가 10% 급등인데요. 그건 아시고 있는 것처럼 이제 지주사에 대한 부각 때문에 HD 현대가 오르는 거고요. 조선사로만 보면 한화오션과 그러면 현대미포를 비교를 하죠. 네, 한화오션이 사실은 조선주 가운데 방산, MRO 이런 모멘텀으로 인해서 약간 이 선두에 섰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최근 상황은 어떤데요? 예. 방산 관련돼가지고 계속 올라왔었던 게 맞죠. 사실 MRO 사업 자체는 조선 쪽이라기보다는 방산 쪽에 가까운 산업이었다 보니까 이쪽 모멘텀을 받고 미리 올라왔었던 것도 있고 일단 트럼프 2기 정부가 들어서면서부터 가장 먼저 러브콜을 보냈었던 곳이 하나그룹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먼저 선제적으로 올라왔었던 것은 맞습니다. 네. 다만 이제 최근에 실적 발표를 했었을 때
아직까지는 뭐 그렇게까지 큰 성장폭을 보여주고 있지는 않은 부분이기도 했고, 물론 이제 하반기에 들어서는 새로운 이제 계약권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영향을 받을 수는 있지만, 아직까지는 하나오션은 좀 실적 개선의 첫 디딤발을 이제 내딛었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그래서 뭐 부정적인 의견이라기보다는 가지고 계신 분들은 좀 차익 실현, 비중 축소 의견으로 얘기를 했고요. 다음이 현대미포인데요. 사실은 조선주 가운데는 한국제조선해양이나 현대중공업을 사실 많이 그동안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죠? 네. 근데 오늘 현대미포조선을 비교하고 있어요. 현대미포는 어떤 게 포인트입니까? 사실 둘이 사업을 하는 방향이 완전 다르기는 한 것 같아요. 비교를 해본다고 하면 대형 조선소랑 비교를 해야 되는 게 맞는데, 미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중소형 선박을 많이 만드는 조선사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만 이제 기존의 대형 선박을 계속해서 수주를 받아왔었던 곳에서 이제 도크가 다 꽉 차 있다 보니까 수주를 다 소화해내지 못하는 부분들도 사실은 HD 현대 계열에서부터 내려오고 있는 낚시 효과를 받아가는 것들이 이제 현대미포에서 반영이 되는 부분도 있고, 일단 현대미포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원래 가지고 있었던 수주장고의 대부분이 굉장히 저마진 이제 중국 조선사들이 했었던 컨테이너선들이 조금 위주였는데, 이 부분들이 이제 2022년에 수주를 받아왔었던 물량들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다 인도가 끝나가고 2023년이랑 24년도에 받아오기 시작했었던 LNG 벙커링 선박이라든지 이런 좀 고부가 가치 선박의 수주가 이제부터 인도가 되기 시작하면서 매출이 찍히기 시작하면 조금 더 업사이드가 열려있는 부분은 단연 중소형 선박을 가지고 있는 현대미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마진율이 예전에는 뭐 5%대에서 계속 왔다 갔다 했다가 지금 이제 한 8, 9%까지 왔다 갔다 하고 있고, 이제부터 추가적으로 들어올 좀 고부가 가치 선박인 뭐 액화 이산화탄소 운반선 같은 것들도 추가적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면 뭐 하이 싱글을 넘어서 두 자릿수대의 영업이익률도 기록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조심스럽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조선주 가운데 한화오션과 HD 현대미포를 비교했습니다. 둘 다 좋죠. 조선주 업황이 좋지만 둘 가운데 하나를 고르라고 선택을 요청한다면 HD 현대미포다 지금은. 네, 맞습니다. 그렇죠? 예. 한화오션과 말씀드린 것처럼 현대중공업을 비교하지 않고 현대미포를 비교한 건 현대미포가 지금 볼만한 그런 여력이 있다. 그렇죠? 그렇게 정석현 PB가 선택을 해주신 걸로 이해합니다. 네, 조선주 얘기했고요. 다음 또 오늘 주목해볼 유망주 준비해 오셨는데 어떤 거죠? 제가 지금 이번에 가져오게 된 종목은 달바 글로벌이라는 기업인데요. 네. 뭐 이미 사실 시장에서는 유명했었을 것 같아요. 신규 상장주고 5월 22일에 상장을 했는데, 상장하자마자서부터 계속해서 주가가 좀 많이 펌핑이 됐다가 어제 조금 낙폭을 보여주고 다시 한번 회복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제 달바 글로벌이라고 하면은 저희가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제품은 이제 흔히 승무원 미스트라고 부르는 이제 스프레이 세럼이 가장 대표적인 이제 제품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다른 인디 브랜드 대비해 해가지고 이 세럼 제품의 영업이익 그 마진율이 굉장히 높은 편이에요. 뭐 기존 인디 브랜드 대비해서도 뭐 조선미녀나 이런 애들에 비해서도 대략 한 20% 정도 더 높은 마진율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충분히 성장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사실 근데 상장한 지 워낙 그 말씀하신 것처럼 달바 글로벌의 브랜드는 이제 상장하기 전부터 화장품 쪽 하시는 분들은 알고 있었고, 그죠? 네. 상장하고도 뭐 상당히 강하게 가는데 이후에 고민 좀 해야 될 게 있잖아요. 실적이 찍히느냐. 그다음에 이제 신규 상장주들은 항상 좀 이 물량 나오는 거 이런 걸 염두에 두어야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지금 뭐 어쨌든 첫 번째 의문점, 그러니까 실적에 대한 부분 사실 걱정을 하지는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상장했었을 때 밸류에이션을 줬었던 거에 비해서 여전히 좀 룸이 많이 남아 있거든요. 인디 브랜드 뭐 예를 들면은 기존에 이제 피어 그룹으로 뭐 정확하게 볼 수는 없지만 APR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밸류에이션 상으로 봤었을 때 20배를 지금 받고 있는데, 지금 뭐 달바 같은 경우에는 거기 한참 못 미치고 있는 상황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아직까지도 조금 먹을 룸이 남아있다고 생각하는 부분들도 있고, 외형적인 성장이 이제 원래는 인디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 마케팅에서부터 먼저 시작을 하는데 이 부분들을 조금 성공적으로 이끌어내고 있고, 앞으로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코스트코랑 이제 얼타 뷰티를 통해서 오프라인 성장도 좀 더 노려볼 수 있다라는 점을 미루어 봤을 때는 영업이익률이나 매출액의 성장도 올해만큼이나 두드러지게 나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포인트 같은 경우는 이제 조심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
신규 상장주라고 하면 언제나 항상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이제 락업 물량들 풀리는 게 얼마나 영향을 많이 줄지를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것 같은데 지금 락업이 걸려있는 게 1개월 이내에 풀리는 게 20% 정도가 됩니다. 유통주에서 20% 정도 되는데 이 부분 때문에 사실 단기 변동성이 좀 심할 수는 있지만 장기적으로 봤었을 때는 충분히 먹을 수 있는 룸이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네. 다만 이제 조정폭이 나오면 그때 조금 조심스럽게 들어가야 되는 건 맞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상승 후에 어제 좀 조정이었고요. 오늘 다시 상승세로 전환했습니다. 14만 4천 원, 거의 14만 5천 원까지 올라왔는데요. 네. 예. 목표가는 어느 정도 설정할까요? 단기적으로. 네. 뭐 일단 단기적으로 봤었을 때는 뭐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라기보단 증권가에서 지금 내놓고 있는 리포트의 컨센서스는 한 17만 원 정도 선으로 잡고 있고 매수가는 뭐 지금 기준으로도 충분히 들어가도 된다고 일단 생각을 하고 있기도 하고 다만 이제 손절가는 상장 당일날 시가였던 11만 8천 원 아래로 떨어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조금 고려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일단 목표 가격을 제시를 해보겠습니다. 네, 머닝 섹터와 종목 이야기 신한투자증권 구로지점 정석현 PB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